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4회죠. 1과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 넣기네요, 여러분. 괄호 넣기. 보험의 이해 부분하고 농업재해보험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으니까 적어도 15점 정도는 지난 2회차 계속 나왔었습니다. 8회, 9회에. 작은 제목들이 곧 답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은 보험의 특성에 관한 거. 일단 첫 번째는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예기치 못한 손실의 집단화. 우연성이죠. 보험의 우연성. 손실의 집단화란 손실을 한데 모음으로써 개별 위험을 집단의 위험으로. 근데 여러분 보험에 관한 책들을 보시다 보면 다 약간씩 다른 용어들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이런 거 하시면 농금원 이론서를 기준으로 그래야 여러분 마음 편하십니다. 네. 한대 모험으로써 개별 위험을 집단의 위험, 근데 손실 집단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험의 특성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긴 발췌되어 있는 거죠. 네. 위험 분담이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죠. 위에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손실 분담에 관한 얘기죠. 그다음에 위험 전가, 보험은 위험을 계약을 통해서 보험자한테 전가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네 번째, 실손보상, 실제 손실만 보상한다. 보험으로 이득 보면 안 된다. 자, 근데 여기서는요, 여러분, 다른 거보다도 24년도 농금원 이론서에는요, 기존에 도덕적 위태라고 표현됐던 농금원 이론서에 많은 단어들이 도덕적 해이로 바뀌었어요. 요거 신경 쓰세요. 그전에는 예를 들어 역선택과 도덕적 위태, 이번에는 다 도덕적 해이로. 근데 아주 일부에서는 아직 그 도덕적 위태로 계속 쓰이고 있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는 혼용돼 있지만 대부분은 해이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 한번 짚어봤고요. 넘어가고요. 농업재해보험의 특징. 자, 농업재해보험의 특징을 5개 이상 쓰세요. 5개가 넘겠다는 얘기네요. 이게 다 작은 제목들이죠. 주요 담보 위험이 자연재해다. 손해평가가 어렵다. 우리 지난번에 농업재해보험의 필요성, 정책보험의 필요성, 그 구체적인 실현 방법 비슷한 내용 계속 나옵니다. 위험도에 대한 차별화 곤란, 경제력에 따른 보험료 지원, 일부 차등, 그다음에 물보험이며 손해보험, 단기 소멸성, 우리 다 1년짜리잖아요. 그렇죠? 원예시설 손해보험 장기가 있다고 해도 최장 3년이고요. 국가가 재보험으로 운영한다. 이런 거 다 나왔었죠. 손해평가가 어렵다. 경제력이 낮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거 나왔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암기와 관련된 것은 적어도 여러분 농금원 이론서 반복하시거나 우리 모의고사 해설 부분, 답안 부분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자, 이번에는 인수 제한 목적물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수확감소 보장, 생산비 보장 이렇게 한정 짓지 않았죠. 이 타이틀 확실하게 보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고, 다음 품목 중 출연율이 85%로 조사된 경우 인수가 가능한 아니고 제한되는 품목을 모두 쓰세요. 통합해서 인수 제한 목적물 재식 밀도든 출연율이든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특정 보장 방식도 가능하지만 일단 밭작물은 그러니까 수확감소 또 수입 보장이 가능한 밭작물, 출연율 가능한 품목, 인수 제한이 있는 품목, 없는 품목이 있죠. 밭작물은 90%예요. 미만일 때 인수 제한. 하나 빼놓고 팥 어디 있어요? 팥은 보장 종기도 그렇고 애매합니다. 보장 종기도 한번 보시고 팥은 85% 미만이면 인수 제한이고요. 팥 빼놓고는 출연율이 가능한 밭작물은 전부 다 90% 미만. 그다음에 맹류 있죠. 맹류는 80%를 기준으로 하죠. 그러면 가을 감자, 고랭지 감자 90%니까 콩도 마찬가지고요. 90%니까 미만이면 인수 제한, 85% 인수 제한이네요. 봄 감자도 마찬가지죠. 감자들. 그리고 또 밭작물 있나요? 옥수수, 사료용 옥수수 이 친구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맹류 있네요. 귀리, 밀 80%죠. 85%면 오케이네요. 인수 가능한 거니까. 여기선 제한되는 품목을 쓰라 했으니까 다 해당 안 되고요. 팥
85% 미만. 근데 여기는 85%면 이상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되게 치사하죠. 이상 미만 구분하시라고. 네. 출연율, 그다음에 재식 밀도, 또 보험 가입 기준 꼼꼼하게 한번 봐보세요. 항상 한 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한 문제 이상. 자, 가축재해보험 제가 아예 답을 그냥 표시를 해놨습니다. 아래 내용을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각 부분에서 특별약관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5를 표기하기로 했다면 5의 총 합계는 특약 묻는 거죠. 자, 볼까요? 질병, 소는 질병 보장되나요? 되죠.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지금은 특약으로, 그렇죠? 돼지, 보통 약관 안 되고 질병 특약, 그렇죠? 3가지 질병만 가능하죠. 그 3가지 질병은 당연히 이미 암기 끝나셨을 것이고 주로 자돈의 손해를 일으키는 질병이더라. 그래서 돼지 질병 특약의 보험가에 보면 모돈 수를 기준으로 해서 2.5 곱하기 자돈 가격이 들어가죠. 자돈에 주로 피해를 일으키더라. 그다음에 가금은 보통이든 특별이든 질병 보장 대상 안 되고요. 기타 가축 되죠. 기타 가축 중에서도 세분화시키면 사슴, 양, 폐사, 긴급도축, 확장보장, 특별약관에 가입을 하면, 물론 이제 사슴이나 양을 가입하면 그 특약은 무조건 자동적으로 가입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가입하면 소나 말에 보상하는 손해하고 동일해지죠.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 네. 어쨌든 특약이니까. 또 뭐 있죠? 꿀벌 있잖아요. 꿀벌. 2가지 되죠. 구저병, 낭충동화, 보폐병. 오케이. 그다음에 전기장치. 전기장치 하면 항상 세트로 나오는 거 뭐라고요? 폭염. 1번을 가입해야 2번이 가입이 가능한 거죠. 돼지하고 가금만.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걸 특별약관으로 보장받는다면 보통 약관에서는 폭염이나 전기장치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렇죠? 제가 지난 강인가요? 특약은 2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네. 폐사 긴급도축 확장보장은 사슴양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밖에 없고요. 축산휴지는 돼지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운송위험 보장은 말 있네요. 말이 은근히 특약 종류가 좀 많죠?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 한 번쯤 읽어보시고. 도체결함 보장, 소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그렇지만 폐사의 원인, 소, 말, 그다음에 확장보장 특약 가입한 사슴, 양, 그다음에 아니면 돼지, 가금, 기타 가축의 보통약관, 폐사의 원인, 긴급도축의 원인, 범위죠, 인정 범위, 부상, 그다음에 난산, 말 같은 경우에는 경주마의 실명 다 다르잖아요. 은근히 다르잖아요. 또 뭐 있죠? 이런 범위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체 결함일 때 도체 결함은 어디까지를 인정하는 거? 근염, 근출혈, 외종, 수종, 외상, 기타 이런 거 있잖아요. 근육 제거 이런 거. 그런 범위들 여러분 신경 좀 쓰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제가 부분 점수 없음 했는데 또 난 하나 맞았으니까 어떻게든 나눠가지고 막 0점 몇 점이라도 더 하고 이러지 마시고. 네. 넘어갈게요. 자, 1과목에선 인수 관련 수학량 빼면 얘기가 안 되죠. 가장 기본이죠, 기본. 수학감소 보장, 대추인데 사과대추. 자, 사과대추 하면 떠오르시는 거 유, 살, 사. 몇 번 했죠? 유, 살, 호. 여기에서 사과대추. 가입연도 신규 가입일 경우에 표준 수학량 70%, 100% 아니고 평년 수학량으로 한다. 유살호는 뭐예요? 사과대추는 안 들어가지만 항상 같이 생각하시라고, 같이. 자기 부담 비율 최저 20%부터 시작되는. 네. 그럼 사과대추는 일단 1번 이거 있고, 그 다음에 2번이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 평년 수학량의 한도. 평년 수학량 한도. 일단 첫 번째 조금 정리해보고 들어가면요. 평년 착과량부터 해볼까요? 평착. 계산한 다음에 가입연도 표준 수학량 130%와 비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직까지 적종은 그거 없어요.
그럼 평년 수확량. 평수 비교한다 안 한다? 한다. 네. 가입년도 그러니까 계산된 평년 수확량, 계평이라 쓸게요. 계산된 평년 수확량, 그다음에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의 130%. 이 퍼센트도 바뀌어 와요. 네. 예를 들어 계산된 평년 수확량이 1000, 근데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이 1100. 아니, 죄송해요. 바꿔서. 네. 계산된 평년 수확량이 뭐 1000으로 해볼게요. 1000. 근데 가입년도의 표준 수확량이 예를 들어서 뭐 900. 어떻게 돼요? 뭐라는 거예요? 900 곱하기 1.3을 한도로 해야 된다. 한도 안에 들어오니까 오케이. 그쵸? 근데 만약에 계산된 표준 수확량이 뭐라 할까요? 700 해볼까요? 700. 그럼 뭘로 해야 된다? 700이 1.3. 700 곱하기 130%. 910이네요. 910으로 잘라줘야 된다. 자, 이게 대부분 과수뿐만이 아니라 논이든 밭작물이든 대부분의 품목. 근데 이제 예외되는 것들이 이번에 조금 생겼죠. 예외되는 것들 특히 종합 과수 쪽에서 좀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제가 종합 과수는 평년 수확량을 산출한 다음에 단단단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합과수는 평년 수확량 산출하고 일단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린 거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 130% 비교. 물론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비교할 필요가 없죠. 두 번째 이번에 예외가 들어왔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포도, 복숭아, 밤, 무화과는 제외. 뭐가 제외라는 얘기예요? 이거 비교하지 말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친구 포복 반무는 한도가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세 번째 농구만 이래서 보면 이거 참 항목 구분을 참 희한하게 해놨어요. 네. 세 번째 사과대추. 자, 사과대추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입 이력이 과거 5년간 가입 이력이 0, 1, 2회의 경우에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의 70, 80, 90%를 한도로 한다. 근데 사실 여기서 0은 없어야죠. 0은. 왜요? 그 농구만 이뤄서 내용 윗부분에 신규 가입인 경우 가입 이력이 없어요. 신규 가입인 경우 표준 수확량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 70%를 한다. 그거잖아요. 지금 이 칸은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인데 얘까지 들어왔더라고요. 네. 어쨌든 1회는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이 130 아니라 2회는 그럼 3회는요? 3회부터는 언급이 없잖아요. 가입 이력. 그럼 여기로 와야죠. 여기로.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사과대추다. 그러면 신경 쓰셔야 되는 건 첫 번째 아까 유살사 신규 가입이다. 뭐 여기 들어있지만 두 번째 가입 이력 여기에 들어가는지 사과대추다. 그거예요. 네. 물론 인수제한 목적물에서 또 있죠. 재래종과 같이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사과대추다 했으니까 지금 평년 수확량 구할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가입 이력을 먼저 보는 겁니다. 자, 24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사과대추는 이렇게 미가입한에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0, 1, 2회잖아요. 계산 자체는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 그냥 평년 수확량만 이렇게 딱 떼서 문제를 만들면 5점짜리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Y는 2 나왔고요. 지금 평년 수확량이 있으면 가입한 거잖아요. 그렇죠? Y는 2 나왔습니다. 그러면 0, 1, 2에는 7, 8, 90. 가입년도 표준 수확량의 90%를 계산을 해놔야 되겠죠. 5,200에 4,680. 4,680kg보다 계산이 많이 되면 안 되겠구나. 자, 그럼 A 볼까요? A 과거 평균 수확량. 평년의 50과 조사 둘 중에 큰 값 3,000. 무사고네요. 사고 없어요. 그러면
평년과 표준 둘 중에 큰 값의 110% 5,720인가요? 110% 5,720 나누기 y 2 반올림해서 정수 단위로 하라니까 여기 다 있네요. 네. 4,360 여기 있는데 괜히 썼네요. 네. 자, 그 다음에 표준 수학량. 표준 수학량은 땡큐. B는 그냥 뭐 5,200이죠. C도 5,200. 하지만 우리는 여기 이미 계산해 놨습니다. 네, Y는 2. 자, 대입을 했더니 4,864. 가임연도 표준 수학량보다 적네. 끝. 이게 아니고 얘하고 비교해야 된다고요. 자, 계산된 것과 가입연도 표준 수학량의 2회니까 가입 이력이 90%. 자, 만약에 이걸 문제를 연결해 간다면 1과목이니까 뭐 조사 수학량이라든지 뭐 웬만한 거 다 제시하고 보험금을 구하게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럼 평수유평에 얘가 와야 되겠죠? 또 아니면 가입 금액이나 보험료 쪽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얘가 가입 수학량 뭐 100% 가입했다. 그럼 4,680이 가입 수학량이 되겠죠. 네. 이거 012에 이거 첨자 있는 거는 신규 가입일 때 요 얘기더라. 네. 사과대추. 자, 이제 15점짜리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작물에 관한 다음 내용을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단, 보험금의 경우 지급 사유 충족한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지급할 수 있다 이 얘기겠죠. 지급 대상 여부를 굳이 따지지 말아라. 네. 이런 건 뭐 주는 문제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4회 1과목이면 솔직히 좀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은요. 만점 맞으셔야 돼요. 난이도 이건 별 하나짜리입니다. 5개 중에서. 우리가 변경된 부분, 놓친 부분들 짚어보는 의미니까요. 네. 조사료용벼, 경작불능 보험금만 되죠. 경작불능 보험금. 정확하게는 생산비 보장이지만 그냥 종합위험, 논작물, 수학감소 보장 논작물 편으로 들어가 있더라. 네. 지급 사유를 쓰고 보험금을 구하세요. 이거 지급 사유, 경작불능 보험금, 뭐 식물질 피해율 65%못 쓰시는 분은 없으실 텐데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 만점 맞으실까요? 실제 시험 현장에서 키워드 놓치시면 안 돼. 이런 쉬운 문제는 키워드 하나라도 빠지면 감점 요인이죠. 식물질 피해율 65%가 핵심이지만 첫 번째, 보험기간 내. 두 번째, 보상하는 재해. 세 번째, 식물질 피해율이 65% 이상이고 네 번째, 계약자가 신청한 경우. 적어도 네 가지는 무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농금원 이론서 보면 뭐 지급 거절 사유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죠. 모든 경작불능보험금 또 논작물의 벼의 수확불능보험금 지급 거절 조건에서 산지 폐기 시장에 유통되지 않았는지 확인. 근데 써서 나쁠 거 있나요? 문장이 긴 것도 아닌데 그쵸? 괜히 안 써놓고 쓸 걸 그랬나 하는 것보다 이런 경우는 같이 써주시면 좋죠. 네. 자, 키워드. 그래서 예를 들어 이항직파불능 그러면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죄로 해당 농지 전체를 뭐 쭉 쓰겠지만 거기 보시면 통상적인 영농활동의 뭐 논둑정리, 농가리 이런 것도 키워드 하나라도 놓치지 마시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일단 요 키워드 요거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사실 조사료용 벼, 뭐 사료용 옥수수도 마찬가지지만 생산비 보장이라 말씀드렸죠. 왜 생산비 보장일까요? 이거잖아요. 가입 금액이 6,600 면적 곱하기 보장 생산비잖아요. 얘가 가입 금액이래요. 가입 금액. 얘는 아니지만 네. 자, 생산비 보장 우리 다른 것도 볼까요? 생산비 노지. 가피자죠. 가입 금액 중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잖아요. 가입 금액 중 보장 생산비 이 해당 면적 전체에 대한 보장 생산비 중 일부를 생산비 노지의 경우에 무, 메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고추, 브로콜리 같은 경우도 잔존보험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뭐 경과비를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보장 생산비 중 피해 본 만큼 보장 생산비를 보장하는 거예요. 자, 조사료용 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조사료용 벼나 사료용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경작불능만 가능한데 경작불능이 또 우리 나머지 밭작물이나 논작물 하고 약간 다르죠. 네. 어찌됐든 죄송합니다. 면적에 보장생산비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건 동일하고요. 가입금액에. 그다음에 뭐 곱하죠? 경과비율 곱하고. 경과비율? 우리 뭐 저기 생산비에서 계산하는 뭐 알파 준비기 생산비 계수를 이용한 건 아니고 아예 심플하게 월별로 지정이 돼 있죠. 그다음에 보장 비율 곱하고 가입 금액을 기준으로 보장 생산비를 기준으로 그 중에 얼마를 얼만큼 지났니? 경과 비율 돈이 얼만큼 투자되니? 얘네들은 그냥 아예 심플하게 계산이 돼 있을 뿐이에요. 생산비 노지에서는 계산을 해야 되지만 시설 작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기 부담 비율이 지금 몇 %니? 그에 따라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생산비 보장이구나. 네. 자 그러면 가입 금액은 나왔어요. 660만 원 나왔고 경과 비율 알아야 되겠네요. 경과 비율 알파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조사료용 벼든 사료용 옥수수든 5, 6, 7, 8을 보는 거예요. 5, 6, 7, 8. 그래서 아예 월별로 뭐 80, 85, 90, 뭐 100 이렇게 막 정해져 있죠. 그냥 아예. 네. 그게 경과 비율. 자, 그다음에 보장 비율 또는 보장 수준 1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나누기 2하고 이건 동일하죠. 네, 지금 조건 봤더니 여기에서 경과 비율을 알아야 되고 여기서 보장 수준 알아야 되고 뭐 2년 연속 가입하고 손해율이 100% 그러면 지금 120% 미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친구는 자기 부담 비율로 따진다면 15%겠죠? 그럼 보장 수준은 어떻게 된다? 42.5가 아니라 42%.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게 뭔지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보자는 거예요. 네, 보장 수준 봤고요. 그다음에 경과 비율 봤습니다. 조사료용 벼하고 사료용 옥수수하고 경과 비율 딱 한 달만 다르죠. 거긴 80, 80, 90, 100이 되죠. 사료용 옥수수는 80, 85, 90, 100. 자, 분질미 나왔네요. 분질미. 네, 분질미 또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분질미. 수확불능보험금이네요. 수확불능보험금. 자, 지급사유. 지급사유. 다 아시죠? 재현율. 네, 여기 지급사유는 충족한 것으로 하고 했지만 이런 거 페이크 조심하세요, 여러분. 물론 일반 벼나 다른 품목들은 재현율이 65% 미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또 68% 그럼 얘도 아니네. 이런 거에 속지 말라고요. 위에서 지급사유 충족한 것으로 한다 했고 또 문제는 70%잖아요. 일반 품목은 68이면 피해를 인정 못 받아요. 피해를 인정 못 받아요. 현미 나오는 비율이 68%밖에 안 돼. 보통 80은 나와야 되는데 68%밖에 안 됐는데도 피해를 못 받아요. 65% 미만으로 떨어져야 되니까. 분질미는 받잖아요. 피해 허들을 좀 낮춰줬다. 네. 그다음에 보험금을 구하세요 했을 때 가입금액 곱하기 일정 비율 이게 너무 쉽지만 똑같이 1 마이너스 자기 경작불능 보험금 구하는 거랑 똑같죠. 여기에 15% 더해주면 되는 거죠. 15%. 자, 그러면 얘는 뭐 42에 15니까 57% 하면 되겠네요. 자, 57%. 네. 70% 미만이라는 거. 경작불능, 수확불능, 분질미 기준 확실하게 이제 더 이제 나중에 봐야지 미루지 마시고 지급사유도 마찬가지. 보험기간 내 보상하는 제로 재현율이 정상벼로 출하가 불가능하게 되고 계약자가 신청한 경우 얘도 뒤에 산지폐기 그런 조건 써주시면 좋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병충해가 다 병해충해 나뉘어져 있다 그랬죠? 네. 당연히 이제 구분하시되 무슨 병자 들어가면 다 병해고 그렇죠? 충해. 벼는 간단한데 몇 개 안 되니까. 근데 아이고 감자, 고추 많죠. 구분해야죠. 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쓰라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친절하게 다 구분해놨고 제가 신경 쓰이는 거는 세균 구멍병하고 벼는 재배학적인 내용, 병충해에 관한 내용이 논문원 이론서에 실려있죠. 거기서 또 괄호 넣기 또는 이게 설명하는 병해, 충해는 무엇이냐 이게 설명하는 게 병해냐 충해냐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몇 개 안 되니까 감자, 고추에는 없잖아요.
다행이라 생각하시고 읽어보시고 자 조사료용벼 경과 비율 이 경과 비율이 우리가 뭐 알파 플러스하고 뭐 표준 생장일수 그 경과 비율을 아예 그냥 심플하게 해놓은 거구나. 80, 80, 90, 100 사료용 옥수수하고 요거 하나 차이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구나.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분질미 농금원 이론서의 산지팩이 이게 안 써있기 때문에 제가 써놓진 않았지만 아까 위에 경작불능처럼 가능하다면 쓰면 좋죠. 네. 7번 볼게요. 시설작물 재배용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 시설에 관한 내용이다. 조건 1, 2, 3을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단, 수재 부부장 특약은 보통 약관에만 해당하며 이거 참 헷갈리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수재 부부장 특약을 가입하면 보험료 계산에 90%만 한다. 즉 10% 할인해준다. 이 내용이 9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뭔가 시설 같은 경우는 주계약 밑에, 뭐 작물 같은 경우는 화재 특약 밑에, 막 그 문구 자체가 기재되어 있는 보험료 그 대상이 달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뭐 다 적용한다는 거야? 아니면 뭐 주계약에만 한다는 거야? 화재 특약에도 적용한다는 거야? 뭐 말 많았잖아요. 공통적으로 시설이든 작물이든 화재 대물배상 책임보장 특약에는 기재 안 돼 있으니까 여긴 또 안 하는 거야?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10회 들어오면서 시설, 작물 전부 다 수재 부부작 특약 가입하면 보험료 90%만 받습니다. 요거 주계약 보험료 밑으로 위치가 이동했죠? 네. 뭐 과거에는 농금원은 특약에도 전부 다 해당됩니다 했는데 요거 가지고 문제 나온다면 말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조건은 지금 보통 약관에만 해당하며 이렇게 제시하면 깔끔하겠죠. 그다음에 화재 대물보상 책임보장 특약의 단기율은 화재 특약의 단기율과 이것도 애매하잖아요. 단기율 그 시설 작물 시설 그 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주계약은 4월, 5월, 10월이 제외한 월에 포함되어 있으면 보험 기간이 각 월마다 10%씩 가산하고 화재 특약은 가산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러면 대물배상 책임보장 특약은 가산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렇죠? 화재 특약이 특약이기 때문에 화재랑 같이 움직이는 게 맞지만 이론서에 없기 때문에 조건이 심플하게 명확하게 제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자 그러면 물음에 답하라고 하는데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 계약기간이 자 단기율 먼저 볼까요? 보통 약관 단기율 먼저 계산해보면 4개월이니까 50% 더하기 4, 5, 10월을 제외한 월 그러면 5 해당되고 6, 7, 8이네요. 각 월마다 그러면 단기율이 80% 0.8 되겠네요. 주계약은 화재 특약이라면 이거 가산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건 주계약이고 화재 특약 또 대물배상 책임 보장은 화재 특약과 동일하게 하려니까 대물배상까지 가산하지 않은 50% 그죠? 단기율. 그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경량철골 쪽, 경량철골 쪽, 콘크리트 쪽, 유리온실 뭐라고요? 0.7 종별 요율. 이번에 종별 요율에 기존하고 다르게 보험 목적물이 조금 추가가 됐죠. 요율 상대도 고표해 보시면 뭐 철골 페트 온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신경 쓰시고 가입 면적 최소가 300이죠. 오케이. 비가림은 200. 자 부대 시설, 부대 시설. 자 요거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부대 시설 24년도에 부대 시설 보험의 목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시설 작물 재배를 위해 뭐 농업용 시설물도 마찬가지죠. 또 버섯도 해당되겠죠. 이해. 다른 용도 아니에요. 용도가 이거예요. 첫 번째는 농업용 시설물 내부 구조체에 연결돼 구조체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연결 또는 부착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조체에 묶여 있대요. 어떻게 돼요? 이동이 불가능하겠죠? 네, 그거 말고 내부에 초점을 맞추자고 여기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노출되지 않는 두 번째 지금 부대시설 하는 거예요. 부대시설 보험의 목적 이번에 조금씩 바뀐 거 농업용 시설물 내부 똑같이 내부네요. 지면에 고정되어 자
지면에 고정됐대요. 그럼 지금 이제 이동이 불가능한, 움직일 수 없는. 여기는 내부에 그냥 포인트를 그렇게 맞춰요. 구조체 연결 부착하면 움직일 수 없겠네 이거랑 헷갈리니까 내부니까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이니까 이동할 수 없고. 그다음에 세 번째 외부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농업용 시설물 내부였잖아요. 이제 외부로 나가요. 외부로 나가면 지붕, 기둥,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대요. 또는 외벽, 시설이란 얘기했죠? 외부에 있는 또 다른 시설. 외부에 고정, 부착돼서 이거 이제 이해되시죠? 어떤 건지? 외부에 고정 부착돼서 이동할 수 없는, 이동할 수 없는 이라고 돼 있나요? 제가 지금 요게 살짝 헷갈리네요. 이동할 수 없는 이라고 돼 있나요? 요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자, 이 공통점은 뭐예요? 일단 시설 작물 재배를 위해서고, 하나는 농업용 시설물 내부에서, 다른 하나는 외부에서. 그리고 움직이면 안 된다. 움직이면 안 된다. 움직임 안 돼. 즉 동산 안 된다. 동산. 공통점. 이게 부대 시설이래요. 그런데 해설에 제가 써놨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시설물의 고정 연결 부착, 즉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 해도 아래는 보험의 목적에 포함할 수 없대요. 움직이는 거. 소모품. 여기에 이제 컨베이어 뭐 여러 가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이번에 저온 저장고, 저온 창고 뭐 이런 거 들어왔고요. 이런 것도 안 된대요. 방범용 CCTV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보호 장치 없이 외부에 위치한 시설. 아까 외부 기둥, 지붕, 기둥, 벽 이런 거 없이 외부에 있는 거. 그런데 외부에 직접 부착된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 부착되어 있는 차양막 보온재는 또 오케이래요. 네. 살짝씩 뭐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임차 부대 시설 안 된대요. 농업용 시설물은 임차돼요. 시설물 자체, 하우스 자체는 임차되는데 부대 시설은 임차하면 안 된대요. 요거 바뀐 거. 네. 자, 그러면 다시 위에 올라갈게요. 올라가서 물음을 봤더니 물음 자체는 너무 쉽죠 뭐. 버섯 재배사 최대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세요. 그다음에 보통 약관 보험료 산출하세요. 단지네요, 단지. 그다음에 대물 배상 보험료 산출하세요.